네, 저 너와나 우리 모두의 서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상대적 나이로 바라본 서른의 지리학적 분석 이렇게 제목을 그냥 세종에 갔을 때 술 마시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제가 이제 브런치에다가 글을 쓰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요 제목을 한번 이렇게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서른 중위 연령으로 바라본 서른의 사회적 무게감 변화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우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이제 시초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2003년 봄에 제가 20살 때예요. 20살 때 드라마 내 인생의 콩깍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제가 20살 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20대 청춘들이 30살까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뭐 겪는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별 그런 청춘에 대한 드라마예요. 근데 뭐 그냥 스쳐 지나갈 드라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던 적은 그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그러니까 뮤지컬 형식의 드라마였었는데 중간 곳곳마다 적절한 그 음악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에 심취해서 듣다가 갑자기 제 귀를 사로잡는 곡이 있었어요. 그 곡이 바로 그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곡입니다. 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 가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서른 즈음의 노래가 사실 그때는 처음엔 김광석이란 노래 그 가수 자체도 몰랐었는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제가 20살이었으니까 뭐 김광석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귀를 한 번에 사로잡으면서 또 가사 또한 목소리도 너무 애틋하고 또 가사도 너무 애틋한 거예요. 20살 때 느꼈던 그 과연 서른이 되면 저렇게 정말 또 하루 멀어져 가고 조금씩 잊혀져 가고 그리고 뭐 내가 청춘이 다 떠나보내진다 이런 마음이 들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생겼었고요. 더 인상 깊었던 점은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살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지 하고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김광석이 누군지. 그랬더니 이제 김광석은 이미 2003년 시점에서는 그 7년이 돌아가신 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훌쩍 지났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뭐 물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지만 인터넷이 이제 됐을 시기니까 그 노래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광석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광석이 언제 죽었을까 이것도 생각을 찾아보니까 어, 김광석은 1996년에 죽었고 그리고 김광석이 서른 즈음에를 발표한 시기가 딱 199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광석은 딱 그해 서른에 만 서른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김광석이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과연 김광석은 서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김광석이 이제 서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김광석의 라이브 앨범 인생 이야기 중에 두 번째 트랙 이야기 하나라는 그런 트랙이 있는데요. 거기서 간략하게 이제 서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대 때는 거울처럼 지낸대요. 자꾸 이제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흉내내고 그리고 뭐 그런 게 타인을 이제 거울처럼 비춰보는 그렇게 10대는 그렇게 지내고요. 20대 때는 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좌충우돌 부대끼면서 그러다가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시기죠. 근데 자신감은 있지만 자꾸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깨지면서 유리처럼 지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른이 되면은 이제 자꾸 부딪히는 것도 아프기도 싫고 피해가고 일정 부분 포기하고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에 니은 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대 때는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뭐 11, 12 하다가 이제 20, 21 하다가 이제 29, 서른이 되잖아요. 서른부터 이제 나이에 니은 자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른이 되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서른 전에는 뭐 10시가 되면 푸돈 메이크업 화장을 하는데 애프터 30 하면은 리무브 메이크업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네, 진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제가 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서른이 되면은 이렇게 정말
답답한가, 정말 이렇게 막막한가, 정말 재미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그 20살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또 김광석만 또 그 당시에 30살만 이렇게 서른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무게감이라고 하죠. 서른이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하고 직업도 안정적으로 갖고 집도 갖고 그런 서른에 대해서 나만 갖고 있는 건가 일부만 갖고 있는가 봤더니 서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게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2021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어서와 이제 이런 서른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마도 나오고 보면은 그리고 서른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른은 아니고 서른입니다. 이렇게 서른이 되면 굉장히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는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서른이 됐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JTBC 금토 드라마인데 여기도 이제 서른 되면 어른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갖고 있구나 서른이란 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의 나이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런 어른 같은 서른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여기 갓이유님께서도 서른은 이제 그 갓이유가 이제 곧 이제 내년에 서른이거든요. 지금 29살이신데 내가 서른이 되면 이제 아이유는 이제 좀 다른가 봐요. 서른에 대한 로망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유도 이렇게 서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전에 29 하면 서른, 29, 서른이 곧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어른같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아이유의 모습과 그다음에 아이돌의 모습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31, 32 이렇잖아요. 서른. 굉장히 서른에 대한 나이가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그 서른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20살 때는 너무 두려웠는데 점점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이 지나고 중반이 지나고 여러 가지 시간을 거치면서 20대를 정말 금방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진처럼 흥청망청 제가 버나드 쇼 버나드 쇼가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좀 욕심쟁인 것 같아요. 자기는 청춘을 다 보내놓고 버나드 쇼 할배가 이제 청춘을 주기에는 아깝다는 이 청춘을 저는 굉장히 많이 탕진해버린 상태로 이제 저는 이제 29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29살이 됐을 때 저는 어떤 해보다 그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보다 정말 더 열심히 살고 그 제가 이제 마지막 제 20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2년에 이제 29살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제 불안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학습법 컨설팅 강남에서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관련된 그런 사업도 그때 처음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몰입을 해서 했어요. 몰입을 해서 며칠 밤 동안 밤도 새고 뭐 한 달, 세 달, 두 달 뭐 이런 밤도 새고 하면서 적당한 괜찮은 성과도 이뤄내고 또 아까 뭐 그 백패킹 그 동식쌤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도보 여행도 처음 시작했던 때가 그때예요. 춘천 여수 도보 여행도 제가 29살 때 딱 그때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교직 생활도 기간제 교사 첫 교직 생활이 바로 29살 2012년이에요. 그때 그렇게 어떤 해보다 좀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가 그런 서른이 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12월 31일 날 제 카페에 가서 이제 015B의 이젠 안녕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그 글을 하나 썼는데 이제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의 첫 이니셜 3가 될 2013년은 쇼잉업보다는 스태킹업을 위한 한 해가 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쇼잉업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러냄이 너무 강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쌓는 거는 좀 덜했다고 스스로 객관화를 하면서 이제 나의 30대에서는 조금 더 이제 속으로 쌓는 그런 한 해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38이 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글을 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또 뭐 제가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행이 부른 노래 유럽에서 막 살기라고 하는 제 여행 멤버들끼리도 서로의 서른을 축하해주는 내일 모레 서른 파티 이것도 이제 내일 모레 서른 파티도 이제 그때 아마 서른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9살이 딱 마지막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도 막 마시면서 저랑 같이 서른을 맞이하는 친구들과 술도 마시면서 이제 자취방에서 뭐 서른 즈음에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서로의 서른을 대비했는데 서른이 딱 됐어요. 됐는데 이상하게도 물론 이제 하루 만에 29에 서른이 딱 됐다고 해서 정말 서른 막 어른이 되고 육체적으로 확 바뀌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뭐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아직도 마음이 설레고 사랑도 하고 또 꿈도 꾸고 새로운 것을 또 원하고 그런 청춘 그 자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서른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쓸쓸하고 허무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과도 얘기했어요. 내 말을 공감하냐. 서른이 되면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른 즈음의 노래를 이해하려면 아마 마흔 즈음의 정도야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1994년에 이 서른 즈음에가 나왔을 때에는 아무래도 지금과는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달랐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취업, 결혼, 출산에 관련된 그런 나이도 달랐을 거고, 아무래도 그 201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그 생애 주기가 훨씬 늦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서른이 아직 그때 서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으로 한번 서른의 사회적 무게감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서른이라는 그런 나이가 우선 이 사진은 각 국가의 그 중위 연령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보시겠지만 40대 중반이고요. 이 시점이 2010년인데 보통 이제 좀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위 연령이 낮고 반대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북미 또 동아시아 쪽은 중위 연령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이 중위 연령을 이용해서 한번 서른이라는 시점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중위 연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거는 그 1960년부터 중위 연령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까지의 중위 연령을 한번 그래프로 도식을 해봤는데 이 1960년대 같은 경우에 중위 연령이 만 나이거든요. 20살이 안 돼요. 10대예요, 10대. 10대가 꽤 오랫동안 1960년부터 74년, 75년까지 10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75년부터는 중위 연령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1년은 한 44세 정도가 되네요. 44세.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중위 연령이 어떻게 나는지 보니까 이제 이거는 2067년은 이제 예상치거든요. 예측치인데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1960년부터 2067년까지 약 107년, 거의 100년간의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의 변화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그래프죠. 로지스틱 그래프가 나오죠. S자 형태로. 그래서 중위 연령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변화가 적고 이제 저위에 정체되어 있는 초기 단계가 나타나고 요 시절부터는 이제 가속화 단계 그리고 이제 2030년, 40년 이후부터는 이제 종착 단계, 우리 자주 보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중위 연령이 100년 정도, 이거 어느 나라나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비슷할 거예요. 이걸 분석해 봤고요. 요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하기 위해서 그 중위 연령이 10대일 때, 즉 10대일 때의 연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좀 신기한 거는 그 60년부터 68년까지는 오히려 연도가 지나면서 중위 연령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때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위 연령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을까 볼 수 있고요. 이제 초기 단계고요. 이제 중위 연령이 20대가 된 1976년부터는 이렇게 중위 연령이 점차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2030대일 때.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중위 연령이 요때 94년을 보면요. 요때가 김광석의 서른즈음에가 나왔을 때가 94년이고 28.8세예요. 자, 28.8세가 뭐냐? 바로 이때가 만 30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1994년에 중위연령은 서른즈음에 보기 적절하게 맞는 거죠. 딱 중위연령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는 절반이 끝나버린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중위연령을 썼냐 하면은 아무래도 중위연령이 그 특정 나이가 갖는 무게감을 조금 더 피부에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균 연령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표를 인류의 연령 특성을 파악하기에 이제 전체 인구를 딱 절반으로 딱 줄여 2등분한 다음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생이 한번 꺾이는 거죠. 그래서 중위 연령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60대까지. 그래서 마지막 종착 단계가 되면 이런 식으로 62세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위 연령을 그러면 그 한번 봤는데, 자, 이제 우리 모두의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서른이라고 이제 서리 썸띵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서른쯤의 원곡자가 강승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른쯤이라 생각할 때 저 미국의 드라마 1987년에 방영한 서리 썸띵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 세대들이 이제 30대가 가까우면서 겪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30에 대한 생각은 다른 나라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94년에 서른즈음해가 발표된 94년에는 또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집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책도 나왔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도 2010년, 2020년에 이런 그 넷플릭스 드라마로 겨우 서른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도 중국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서른이 갖는 의미를 그렇게 좀 무게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광석이 서른즈음해를 발표한 그 해 중위 연령 28.8세 그리고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96년에 30세 즉 김광석은 딱 서른즈음에 사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건 이제 제가 잠시만요. 자, 제가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기 전에 그 중위 연령을 그러면 왜 그 당시에 1990년도에 이 서른즈음해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30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른이었잖아요.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중년에 대비할 시기.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서른의 모습의 사진은 이제 이거는 구글에 보면은 구글의 전국 노래장 30대 외모 검색하면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분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마 만 나이일 것 같긴 한데 그 이분이 28살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29살.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29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보다 동생인데 이 33살이신데 많이 동생이신데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33세 계시고 그리고 이분은 부곡 하와이 판매과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씨 그리고 나리쌤 가셨나요? 나리쌤 안 가셨나? 나리쌤과 이제 동갑이신 우리 씨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이분은 이제 서른쯤에는 아닌데 제가 나이쌤 때문에 이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외모가 이랬던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도 있지만 그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패션 센스라든지 뭐 무슨 관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시의 서른은 정말 딱 꺾여서 이제는 중년을 대비하는 시기, 그 시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중위 연령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20살 때
2003년에 처음에 이 서른즈음을 들었을 시점에 저의 모습을 한번 봤을 때 그 당시 중위 연령이 33.5세였었거든요. 만으로 한 35세 정도. 제가 이제 20살, 그때 19살 때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당시 접니다.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이때가 20살이었고 그리고 이때가 제가 30살.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29살 때입니다. 이때는 2012년 교생 나갈 때 교생에서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가 제가 29살 때 중위 연령은 29.7세. 29.7세고요. 이때 이제 얘네들이 94년생인데 얘네들이 지금 28살, 9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어제 찍은 제가 이제 만 36세, 38세인데 중연령은 44.3세. 보면은 이게 점점 저도 나이를 먹어왔지만 중위 연령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이 넘었지만 아직 중위 연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4년 시점에서 30은 아직 저는 30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친구들과 말했던 이제쯤이면 이 노래를 들으려면 40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지금은 한 45세, 40대 중반이 넘어가야지 그 30즈음에를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더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중위 연령이 되는 나이는 언제일까? 예측치를 보면 2038년 만 54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 중위 연령이 53.4세가 됩니다. 제가 한 50대 중반쯤 되어야지 제가 이제 그 당시 30즈음의 곡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산술적인 통계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위 연령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그때쯤이면 제가 진정 그 노래 또 하루 멀어져 간다 그런 감정을 정말 느낄 수가 있을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막 30을 앞둔 1994년생들 그러니까 1994년이 이제 김광석의 30즈음에가 나온 해잖아요.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8살입니다. 그 28살이니까 이제 곧 30이죠.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30즈음에를 노래방에서 부를 때 혹은 유튜브로 노래를 들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